외대가 한국 외대가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은경 교수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지금 정권의 문제점을 찝으면서 특히 문제의 중심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라.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 검찰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복원하자. 그런 측면으로서 저희들이 나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사실 그 지금은 대학들이 많이 따라서 하고 있긴 한데 초창기 시국선언문 발표할 때 외대가 거의 가장 앞장서서 했던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교수님? 저희는 일단 시의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먼저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 주어진 시간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만약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좀 빠른 시일에 이거를 좀 확산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혹시나 김 교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했는데 우리만 하고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고 어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 걱정 많이 했죠. 예. 그 앞에 섰는데 아무도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으면 되게 곤란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PK, TK 지역에서도 맞아요. 이어져서 지난주에 불경 지역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들불과 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연지사였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불안하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정말 잘 시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구나. 근데 임계점에 온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임계점에서 저희들도 약간 뭐 멈칫했지만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사실은 제가 있는 학교도 오늘 그걸 이제 회람을 하더라고요. 네. 왜 우리는 안 하지? 이제 그런 생각 저도 네. 교수회장이 이제 그걸 돌렸는데 그래서 네. 오늘부터 이제 이틀인가 3일 동안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던데 좀 늦지 않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외대가 앞장서서 했고 다른 대학들이 쭉 따라오면서 분위기가 지금 점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네. 다행이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75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이것도 짧은 이틀 안에 그 정도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73분이 저희는 참여를 했는데 네. 아까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네. 보는 것이고요. 여기를 표출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교수협의회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것도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수사회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건 그건 아닐 수 아니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전국적인 저희 외대뿐만 아니라 네.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감대는 많이 이렇게 확산된 상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들어보면 그럼 이제 시국선언문 안에 물론 내용도 들어있지만 우리 김은경 교수님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점이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교육 현장의 입장에서 봤을 땐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성세대인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가치로 들고 나왔던 공정과 상식이 도대체 기준이 이게 공정과 상식인지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법리에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네.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법의 이치에 맞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나치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다시 복구될 수 없는 정도로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네, 국민적으로 지금 뭐 불쾌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불편한 부분이 말씀하셨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그들만의 특별한 이해, 그들만의 특별한 그 해석이 있지 않나? 근데 그게 국민적 눈높이와 국민적 그 이해와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거를 어쨌든 불법이든 아니면 부정한 그런 과오를 권력을 통해서 이걸 덮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국민한테는 굉장히 그 불편한 현실로 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총체적인 난맥상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됐든 외교가 됐든 국방이 됐든 그리고 내부 관리 인사 시스템이든 아니면 역사 인식이든 이 모든 부분에서 누굴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국정 운영의 총체적인 난맥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해외에 저 예. 친구들이 많은데 예, 예, 이제 예. 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예. 한 번씩 물어요. 이거 진짜냐고. 언론에 그리고- 나오는 게 진짜냐. 예. 그리고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 개인적으로는 저럴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짓말을 한다는 데 그렇죠. 있다. 맞아요. 가장 수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윗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워터게이트 사건도 있었던 맞습니다. 것이고, 근데 뭐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 거짓말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도 말씀하신 닉슨 대통령도 거짓말 때문에 저걸 하야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스스로 물러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